정부가 오는 8월부터 택시 월급제를 시행합니다. 노동계는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남 지역 내 총 생산이 1.7% 하락했습니다. 경제활동 가치와 생산량을 확인하는 지표인데 건설 수주액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유예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2년 유예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전남에서 생산된 초소형 전기차가 동남아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택시업계는 경제적인 여건과 인력난 때문에 택시 월급제를 적용하기에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어 제대로 시행될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목포시에 있는 한 택시업체입니다. 보유 중인 택시는 46대, 기사는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평균 월급은 350만 원 정도.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 택시업계는 택시 월급제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월급제를 시행하면 회사에서 적어도 법인 택시 한 대당 월 6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택시기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택시 운행률도 낮아 적자라는 게 업체들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6시간 40분에 관련된 급여를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운송 수익금이 들어와야 돼야 회사도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운행률이 떨어지거나 실제로 승객이 반면 전남 지역 노동단체는 택시 월급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또 구체적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관할 행정기관인 전남도청에 촉구했습니다. 택시 노동자 생존권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라! 택시 월급제는 기사가 운행 수익을 모두 회사에 내고 일한 시간만큼 일정한 월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변동성이 큰 택시기사 임금에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택시기사의 임금 체계는 기본임금 210여만 원과 운행 수익에 따른 초과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사는 하루 운행 수익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임금 협정에서 규정한 일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습니다. 일종의 산학금을 채우지 못하면 사실상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승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게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산학금을 맞추기 위한 난폭, 가속, 위험 운전이 사라져야 도로의 시민 안전이 보장된다. 뿌리 깊은 택시 산업의 불법 경영을 전면 개선하고 전국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있는 택시 월급제. 지자체가 법 시행에 따른 세부 지침과 규칙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 업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전남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1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모여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 2년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영 책임자에 부과된 책임 범위가 너무 넓고 내용 또한 추상적인 만큼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가운데 순천시가 대형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순천시에 진행되고 있는 50억 원 이상 공사 현장인 대룡 남정 정수장 개량 사업과 순천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현장, 와오낭 어촌뉴딜 300 사업 등 공사 현장에서 이뤄졌습니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미비한 사항은 관련 부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을 개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1년 동안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의 가치와 생산량을 확인하는 지표를 뜻합니다. 경제성장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통계청이 지난해 지역 내 총생산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전남의 지역 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입니다. 전남의 주력 제조업종인 석유화학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까지 호황이 지속됐지만 3년 전부터 해외 수출에 타격을 입은 뒤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장 매각과 투자 규모 축소 등을 고려하며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겁니다. 그 작년에 기준에서 한 40% 정도 실적을 낮게 잡아놨거든요. 대외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가니까. 건설업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분기별로 건설 수주액과 증감률을 살펴보니 수주액은 3분의 1로 줄었고 감소세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전남 지역 내 총생산액은 91조 원으로 2021년보다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준 겁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제조업은 중국의 석유화학 자금률이 높아진 점이, 건설업은 원가 상승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는 지역 내 총생산의 감소가 곧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생산이 줄면 임금도 감소해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소득이 감소하면은 소비도 감소를 시킬 것이고, 소비가 감소를 하게 되면 이제 저축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이 전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22년 5월 이후 20개월째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에서 생산된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오토바이가 동남아시아 아랍에미리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올해 국비 신규 사업으로 이 모빌리티 수출 활성화 공동생산 기반 구축 사업과 우측 핸들 차량 생산, 교환형 배터리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중에서는 한국 스마트 이모빌리티 협회와 대풍, HB가 필리핀 앵커 기업과 이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구축 협약을 마쳤고, 세보 모빌리티도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간 시간대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남 공공심야약국이 기존 8곳에서 9곳으로 늘어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곳으로 올해부터 신안 천사약국이 추가됐으며 목포 비타민 약국, 여수 배군 약국, 순천 오간의 약국, 광양 중마대형 약국, 영암 푸른 약국, 무안 바른 약국 등이 운영됩니다. 지난해 공공심야약국 의용자는 2만 4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67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1일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막 이후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동계올림픽 분위기를 한층 달아오르게도 했는데요. IOC 위원들도 역대 동계 청소년 올림픽 중 가장 잘 치러진 대회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에도 많은 의미를 남긴 대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월 31일 오전 현재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로 오스트리아에 이어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피겨스케이트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이 나왔는데요.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김연겸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봅슬레이에서는 소재환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도 주재희 선수가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메달도 중요하겠지만 출전했던 모든 선수들의 땀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회 운영을 위해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했던 자원봉사자, 무엇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국민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도가 2월 1일부터 682억 원 규모의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기한은 동계작물은 3월 31일, 하계작물은 5월 31일까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동계작물은 겉보리와 쌀보리, 밀과 호밀, 귀리 등이며 하계작물은 식용 옥수수, 가루쌀, 사료작물 등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상 0.1헥타르 이상 실제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부터는 식용 옥수수와 논콩이 1헥타르당 100만 원, 녹두와 팥을 포함한 두류는 1제곱미터당 200원으로 품목이 확대됐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을 만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후속 사업으로 문화 콘텐츠 인재 양성과 제작 지원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노 시장은 세종 박연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공동연수회에 참석해 유 장관에게 현안 사업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 앵커 기업 지방 이전 등 기업의 산업 확장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미희 순천시의원이 순천만 자벌드의 조속한 정상화와 고용 안정을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31일 열린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개관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시설에 왜 천장 보수 공사와 통신 환경 보완 공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순천시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도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관이 아닌 부분 리모델링 방안을 활용해 순천만 자벌드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교육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물품 구입 방식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월 31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전남교육회의와 전국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 지부 등 4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논란이 일었던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특정 업체 몰아주기 해소 방안과 구매 물품 관리 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주요 방안으로는 교육 여건 개선비 등 포괄적으로 명시된 예산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교육 물품의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 119 구급대가 지난 한 해 동안 출동 건수를 분석한 결과 3.2분의 1번꼴로 구급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 119 구급대는 지난해 16만 5천여 회 출동했으며 이송 건수는 8만 9천여 건, 이송 인원은 9만 1천여 명으로 각각 조사했습니다. 이송 환자 유형은 질병이 5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부상이 1만 9천여 명, 교통사고 9천여 명, 비외상성 손상 1,700명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심점지와 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 환자는 9,800여 명으로 전체의 10.9%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전남 여수시가 선정됐습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공모를 통해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전남 여수와 충남 공주, 경북 성주에는 오는 2027년까지 연간 국비 3억 원이 투입돼 야간관광 콘텐츠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장도와 국동항, 남산공원 등의 새로운 야간 명소를 개발할 계획으로 이순신 장군 등 역사적 인물의 활약을 보여주는 공연과 신북항 음악 콘텐츠 등을 선보일 방침입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광양사랑 상품권이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광양시는 2월 한 달 동안 광양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고 1인당 구매 한도를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존과 같이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결제가 제한되며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광양사랑 상품권 가입과 충전은 애플리케이션 착과, 농협, 광주은행, 광양시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